열린시각 작전타임 시간입니다. 토마토 투자자만과 함께 작전타임 시간을 가져보는 시간인데요. 자, 박준영 운용역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지금 유가증권 시장 낙폭 약간 줄이나 싶었는데 조금 더 밀리네요. 코스닥은 지금 3% 넘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오늘 작전명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예, 그렇죠. 뭐 변동성이 상당히 크네요. 좀 저 스튜디오 내려오기 전에 마이너스 18포인트 봤는데 어느새 30포인트 가까이 내려오고 있는데 오늘 시장 작전명은 어렵는데 악재에서 수익을 창출하라 잡아봤습니다. 네, 악재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싶은데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알려주셔야죠. 왜 이렇게 정하셨나요? 예, 이 내용은 오런 버핏이 얘기하는 투자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런 버핏이 역발상 투자를 하죠. 역발상 투자인데 일반적인 역발상 투자하고 다릅니다. 일반적인 역발상 투자는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그래서 빠진 종목 남들 관심이 안 가지는 그 종목들을 매수하는 게 역발상 투자인데 오런 버핏이 이제 선택적인 역발상 투자를 합니다. 무조건 빠졌다고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시장의 무광을 악재에 의해서 지나치게 기업의 내재 가치는 변화가 없는데 그런 또 종목들, 즉 그런 또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소비자 독점적이고 어떤 경제적으로 시장 독점적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매수한다는데 현재 시장은 전체적으로 그런 종목이 아닌다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주가 좀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위기와 기회는 함께 온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떤 위기입니다.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어떻게 보면 또 현금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또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게 보다는 또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회를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악재에서 충분히 또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관점에서 오늘 작전명을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미션을 좀 봐야 될까요? 예, 일단은 단기적인 낙폭 과대입니다. 일단은 기술적인 반등이 우선적으로 중요할 것 같죠. 충분히 기술적 지표상으로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시점에서 추격 매도는 자제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관점에서 첫 번째 미션을 잡아왔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오늘 체크해야 될 게 외국인 수급이고, 그다음에 이따가 열릴 중국 시장이 또 좀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환율의 변화가 또 조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전일 엔달 환율이라든가 원화도 지금 최고치로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환율 여부도 외국인 수급과 함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시장이 현재 어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주가 급락이 무너져 보면 자체가 기존 주도주 역할을 했던 종목들, 먼저 이제 제약주라든가 화장품 관련 종목들은 이틀 전부터 무너졌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실적주들인 화학주 중심으로 해서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들 부분이 살아나야지 그래도 시장이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기존 주도주의 안정화 여부 자체를 확인해 본다는 관점에서 세 가지를 잡아왔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이 단기 낙폭 과대 추격 매도는 자제하라라고 좀 주셨는데요. 어떤 종목군들에 대한 얘기죠? 예, 일단은 단기 낙폭 과대는 일단 기술적인 지표상으로를 저는 판단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술적 지표를 많이 인용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가가 많이 빠질 때 제가 염두에 두는 지표가 하나가 있습니다. 단기니까 20일 이격도를 좀 보는데 20일 이격이라는 자체는 20일 이동 평균선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많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또 이격이라는 것 자체는 붙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떨어지면 매수 가능권이거든요. 기술적 지표상으로 이격이 95 정도면 적극적인 매수고, 반면에 105 정도까지 올라오면 가열이기 때문에 매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시그널인데, 현재 20일 이격이 아마 좀 전에 종합주까지 20포인트 기준에서 97 정도까지 하긴 했는데 아마 지금 한 96.5 정도까지 내려왔을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이격 기준에서 97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었고요. 코스피 지수가 지난번에 2008포인트 정도 내려갈 때도 97.2 정도에서 반등이 나왔고요. 현재 시점은 거의 지금 96 정도까지 내렸으면 단기 낙폭 과대했기 때문에 충분히 오늘이 반등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내일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급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다는 관점에서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렵겠지만 추격 매도는 자제하시고 오히려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에 비해서 이격이 조금 더 완화가 된 상태인데 오늘 급락을 하면서 코스닥 시장도 아마 거의 코스피와 비쌀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격 기준에서 95 정도까지 내려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 정도 내려올 수가 있는데 전일까지 코스닥 시장의 이격이 98 정도가 좀 됐는데 아마 현재 시점에서는 아마 96 정도까지 내려왔을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내일 정도까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추가로 약간 하락 가능성이 있겠지만 코스닥 시장 속성상 지수보다는 또 시장의 안정권이 잡아진다면 또 급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관점에서 투매보다는 일단은 자제를 하시고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수급과 환율이에요. 어제 외국인의 매도가 너무도 거세게 좀 나왔고 오늘도 매도는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현재 외국인 매도가 500억이네요. 어제 4천억이니까 네. 어제보다는 매도가 좀 완화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외국인 현물 매도와 더불어서 오늘 이제 옵션 만기일이죠. 옵션 만기일인데 선물 동향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원래 본격적으로 팔게 되게 되면 선물을 먼저 팔거든요. 현재 근데 선물 누적 매도 계약수가 1,000계약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내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 부분 자체는 본격적인 어떤 매도보다는 일부 일부 스팟성, 어떤 단기성 매도 물량 자체가 어제 오늘 좀 집중되고 있는 게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어제보다는 매도 규모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런 추이라 본다면 어제 매도 규모의 반 정도가 되는 한 2천억 정도가 좀 매도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외국인 매도는 아무래도 환율이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환율 상승 국면에서 주식을 안 사거든요. 그래서 환율 여부와 함께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었는데 환율이 일단은 고점까지 올랐었죠. 환율이 좀 올랐었지만은 대체적으로 지금 환율 부분 자체는 뭐 최근에 오늘 뭐 중국 시장 때문에 우리 시장도 부도 리스크가 많이 증가됐던 부분 자체가 더 우려감을 작용한 것 같은데 일단 환율이 좀 꺾이는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주식 매도 규모를 축소한다든가 매수로 전환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본다면 아직은 환율 상승 국면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은 본격적인 매도가 아니라는 것을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외국인들이 매도 규모가 줄어든 시점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접근하시고 현재는 좀 지켜보는 쪽으로 접근을 하시면 좀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중국 시장이 이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중국 시장의 하락 요인 자체가 악재로 좀 작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중국 시장이라는 부분 자체는 주식 시장이거든요. 주식 시장이 너무 급격하게 너무 올랐습니다. 예컨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철강업체 포스코는 30% 철강업체에 앉아 30% 빠졌는데 중국에 있는 바이오산 철강 자체는 거의 100% 떴습니다. 그 부분 자체는 너무 급등했다는 거죠. 즉 경제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주식시장의 어떤 주가 급등했다는 단기 조정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나친 확대 해석 경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전략을 좀 짚어보죠. 네. 오늘 레이더망에 걸리는 그 종목군도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일단은 레이더망에 걸린 부분은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 자체는 장이 돌아서게 된다 한다면 실적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그래도 실적 안전판 역할을 했던 관련 종목들이 거의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를 한다 한다면 실적과 관련된 업종들이 최근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관련 쪽에 봐야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하학 업종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건자재 업종 같은 경우도 실적이 괜찮고 또 유가 하락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건자재 섹터가 많다는 관점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유가가 지금 WTI가 50불대 초반 정도까지 네.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관점에서 유가 하락의 수혜 업종도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고 일단은 관심 종목으로 본다 한다면 뭐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가장 그래도 뭐 탄력적으로 움직임 전개되고 있는 게 실적 호전 종목 중에서 어제 많이 빠졌던 효성이라든가 뭐 대한유화라든가 그다음에 사조산업 같은 경우도 유가 하락이 좀 수혜주고 아무래도 변동성이 큰 국면에서는 내수 관련 종목들이 부각이 좀 된다는 관점에서 이들 관련 종목들이 그래도 관심권에 들 만한 어떤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준영 운영위원과 함께 작전 타임 시간 가져봤습니다. 자, 시장이 여전히 변동성이 좀 큰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수는 1986선 좀 지나고 있는 그 구간인데요. 종목 고민 많으시죠? 12시에 증시타파 시간에 그 고민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포트폴리오 진단 접수 받고 있는데요. 서울전화 02-2128-3388번, 2128-3388번 이용하셔서 지금 종목 궁금하신 분들 좀 빨리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전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